에이, 안 해요. 도박이야, 도박. 왜 도박인데요? 아니, 그 비트코인이 아무튼 도박이야. 혹시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박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럼 뭐, 당신은 뭐 잘 알아요? 비트코인이 뭔데? 말해봐. 비트코인이 뭔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실제 돈도 아닌 비트코인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부을까요? 비트코인이 정말 돈이 되긴 될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블록체인,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건데요. 하나의 블록에는 일정 기간의 정보가 코드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이 블록에 남는 거죠. 이 블록이 체인처럼 계속 연결이 되면서 기록이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이 기록은 그 코인이 진짜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수십, 수백, 수천 번 거래된 기록을 모두 조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울 테니까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기꾼이 있는데 이 사기꾼이 엄청 꼼꼼하고 섬세하다. 그러면 거래 기록을 하나하나 다 조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왜냐? 블록체인은 위조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는 서버라고 불리는 중앙 컴퓨터에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만 해킹하면 모든 정보가 다 뚫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서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P2P,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의 정보는 하나의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나누어서 보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해커라도 전 세계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모두 해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겁니다. 물론 종종 뉴스에서 무슨 코인이 해킹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대부분은 코인 거래소를 해킹했다는 뜻이고 코인 자체를 해킹하기는 정말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감히 화폐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쉽게 위조를 할 수 있는 화폐라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쉽게 위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이 진짜 화폐로 쓰일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안성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주고받기가 쉬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두부를 한 모를 샀다면 바로 1,000원을 건네줄 수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그동안 쌓인 거래 기록이 엄청 방대한 데다가 그 기록이 전 세계 컴퓨터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한 번 주고받으려면 전 세계 데이터를 동시에 다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이 한 번 수정되려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두부 한 번 사는데 한 10분을 기다린다? 성질 급하신 분들 뒷목 잡으실 수 있겠죠. 게다가 비트코인은 단위가 엄청 큽니다. 한 코인당 가격이 수천만 원을 넘잖아요. 두부 한 모에 1,000원인데 5천만 원을 내면 대체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됩니까?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실물 화폐로 사용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땡비트, 땡썸 같은 그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던데 그리고 0.001 코인처럼 이렇게 작은 단위로도 금방금방 살 수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엄밀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코인 하나를 놓고 그걸 작은 단위로 쪼개서 서로 빠르게 마구마구 거래를 하죠. 그리고 그 기록을 거래소에 보관을 했다가 실제 비트코인에 대신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로는 거래소에서 해킹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비유하자면 직접 돈을 찍어내기가 어려우면 그 돈이 있는 은행을 턴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가 좀 안 좋았나요? 이쯤에서 생겨나는 또 하나의 궁금증. 아니 그럼 아직까지 실물 화폐로 쓰지도 못하고 딱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젠가 비트코인이 실물 화폐로 인정받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대박 터지는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니까 사는 거죠. 비트코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고 팔면 돈이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은 좀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 못할 바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 말고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표적인 게 주식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의 궁극적 가치는 사실 내가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자금을 보태고 나중에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 이익을 나눠 갖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이 회사를 사랑하는 주주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사서 오르면 파는 게 그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비트코인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사고 팔아서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시죠?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테슬라를 샀어야 되는데. 사실 주식 투자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을 얻는 경우는 대부분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몇 년 후에는 여러분도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더리움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한 종목을 보유한다는 건 그만큼 돈이 오래 묶인다는 뜻이고 그동안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어떤 미래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비트코인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수천만 원까지 오른 비트코인 말고도 아직 성장 가능성이 크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다양한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지캐시 이런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면 좋겠죠? 그럼 다음에 뵐게요.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